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오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제발 한 번만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하이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료로 생각을 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은 너무나 감사드려요. 진짜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가 얼마 전에 뭐 비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추웠네요. 추워가지고 아직도 추워요. 아직도 추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따뜻한 옷을 이렇게 또 입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마라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 별장 있지 않습니까? 마라라고 해서 어떠한 그 무장을 한 외부인이 침입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새벽에 마라라고 리조트의 보안구역에 침입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던 무장 괴한이 법 집행 당국에 의해 가지고 사살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일어난 일은 오늘 그러니까 2월 22일 일요일 오전 새벽 1시 30분쯤에 21살의 남성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산탄총을 들고 그리고 연료통을 들고 마라라고 북쪽 게이트 보안구역에 무단 침입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네요. 산탄총이랑 연료통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 말하라고 별장으로 이제 들어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시큐리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비밀 경호구 이제 요원 2명이 카운티 보안관 그 한 명이랑 그 현장에서 용의자랑 대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대치를 이렇게 또 하다가 용의자가 연료통을 내려두고 그리고 이제 산탄총을 이제 겨눴다고 합니다. 산탄총을 겨누자마자 바로 이 시큐리티 서비스가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용의자를 사살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라라고 별장이 없었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멜라니아 여사랑 워싱턴 DC에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부상을 당한 경호 요원이나 뭐 보안관은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용의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가족들에 의해 가지고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총기를 구입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플로리다 마라라고까지 갔다라는 그런 소리. 그러면서 그 중에 총을 사고 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FBI가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범행 동기 그리고 이제 심리 상태를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정치적 폭력 위험이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별장에 이런 사람이 이제 갔다고 하니까 요건 좀 정말 아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의사당으로 산탄총을 들고 돌진을 하던 18세 남성이 체포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러한 정치적 폭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용의자는 제압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무도 안 다쳤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아니죠. 그냥 말로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적이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법이다, 위헌이다 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법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9명이 있는데 이 중에 3명은 진보파이고요. 그리고 6명이 보수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명의 이제 보수파 중에 이제 3명이 진보파의 이제 손을 이렇게 또 들어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위법이다, 이제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또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가지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보수파 대법관들이 지금 갈라지고 있다. 3대 3으로 지금은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IEEPA를 이렇게 또 근거로 해가지고 1,440억 달러 규모의 관세는 이제 위법이다라고 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판결이 이렇게 또 났거든요. 그 중에 그 3명의 이 보수파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존 로버트 대법원장은 관세 부과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 일부이다. 대통령이 비상시에 수입을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모호한 조항만으로 수입 규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조항만으로 관세를 마음대로 매길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수파 대법관들이 지금 분열이 되지 않았습니까? 3대 3으로 이렇게 또 분열이 되면서 그동안 보수 대법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학자금 대출 탐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메이저 퀘스천 덕트린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무슨 애매모호한 그런 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스페시픽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수파 대법관들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현 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을 이렇게 또 할 때에는 그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 메이저 퀘스천 덕트린을 이렇게 또 썼었는데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이제 관세 사건에서는 입장이 반반으로 이렇게 또 갈렸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보수파 대법관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로버츠, 보서치 그리고 베럿 이 보수파 대법관들이 대통령이 누구든 상관이 없다.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권한을 행사를 하려면은 의회에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원칙을 고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수파 대법관들 중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준 그 사람들은 캐노버, 토머스 그리고 알리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외교 정책과 무역은 대통령에게 유연성이 필요한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막혔습니다. 막혔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가문의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대법관들을 이제 2명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뽑았거든요. 보수파 2명이나 이렇게 또 뽑았는데 이 2명 모두 트럼프 대통령한테 반대되는 그런 판결을 이렇게 또 내놨거든요. 6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문의 수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비난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위헌으로 이제 판결이 됐지만 그런데 이제 물러서지 않고 1974년도 무역법, 뭐 섹션 122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10%의 보편 관세를 다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이제 뭐 섹션 122의 이제 최고 관세율인 15%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15%를 이제 곧 매긴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보수파 대법관들이 나눠졌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알자지라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관세를 최고로 이제 높일 수 있는 지금 새로운 법으로는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게 1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5%의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대법원에서 아까 전에도 이렇게 또 말씀드렸다시피 막아버렸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마음대로 전같이 뭐 100%를 매기거나 150%를 매기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법은 섹션 122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무슨 무역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10%만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15%로 어제 올렸다고 합니다. 이 법이 허용을 하는 최대치다. 그리고 2월 24일에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섹션 122가 이렇게 또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국가의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 국제 수지에 심각한 적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라고 합니다. 150일 동안 유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연장을 하려고 하면은 의회에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존의 무역 협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기존의 무역 협정들은 우선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있다라고 하네요.
영국이랑 맺었었던 거, 인도랑 맺었었던 거, 유럽이랑 맺었었던 기존 관세 인하 합의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의 최악의 불확실성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기존에 합의를 했었던 18%의 관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15%가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예의주시를 이렇게 따고 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협상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관세를 18%로 내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이 15%대밖에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이상해졌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가지고 관세가 낮아지는 효과를 이렇게 또 보게 돼가지고 오히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지금 고지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를 마음대로 이렇게 또 매겼다가 지금은 대법원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막혀버리다 보니까 뭐 최고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15%대밖에 이렇게 또 못 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국가들이 혼돈 속에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후계자 또 이제 누구인지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후계자는 제이디 벤스 아니면은 마르코 루비오 지금 이 두 명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좌관들한테 벤스가 좋아, 루비오가 좋아라고 질문을 자주 이렇게 또 던지면서 후계자를 누구를 할지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낙점을 한 러닝메이트이자 야가 정신의 적통 후계자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무의장을 지금 맡아가지고 중간선거 자금을 모으면서 당내 영향력을 지금 이렇게 또 키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이디 벤스를 약간 거칠지만 필요할 때 싸울 줄 아는 투사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이제 마르코 루비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뮤니치 있지 않습니까? 뮌헨 안보 회의 등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약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외교 전문가로서의 주가를 지금 이렇게 또 올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서구 문명 수호라는 그런 관점에서 세련되게 설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유럽 동맹국들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외교를 지금 어느 정도 괜찮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르코 루비오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부드러운 벨벳 장갑을 꼈지만 실력은 확실한 외교관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코 루비오나 이 제이디 벤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상원 의원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 사이다. 그러면서 이제 루비오는 사석에서 이제 벤스가 출마를 하면은 내가 가장 먼저 지지를 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람이 함께 뛰는 벤스 루비오 그거를 지금 구상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언스토퍼블이 될 것이다, 무적의 최고의 조합이다 라고 이렇게 또 부르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다음 대선 2028년도 대선에는 누가 나올지 이것도 이제 궁금하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누가 나올지 그것도 이제 궁금하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이제 중간 선거가 어떻게 될는지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 이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TSA가 프리 체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짐 검사하고 몸 수색하고 TSA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 운영 중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연방 정부가 완벽하게 셧다운이 되지는 않았지만 국토안보부는 어느 정도 이제 부분 셧다운이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TSA 프리체크가 이 중단이 될 뻔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 운영 중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초기 발표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일요일 오전 6시부터 TSA 프리체크랑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엔트리 서비스를 중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에 TSA는 공식 성명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현재 프리체크 라인은 정상 운영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행객들한테는 변화가 없다라고 정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항별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단된 그런 이제 서비스도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중단된 서비스가 이제 무엇인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우선 이제 일반 여행객들을 위한 프리체크는 유지가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의원들이나 고위 인사들을 위한 그 에스코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콜티시 에스코트 서비스는 중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보안 요원들은 일반 승객 검색 업무에 집중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일손이 이렇게 또 딸려가지고 에스코트 서비스 같은 것들은 지금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는 별다른 영향은 지금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연방정부가 이 부분 셧다운이 된 상태거든요. 2월 14일부터 부분적으로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됨으로 해가지고 국토안보부 예산이 끊긴 상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 동부에 뭐 블리자르드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적인 겨울 폭풍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미 6,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가 된 그런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셧다운이랑 그리고 이제 악천후가 지금 겹쳐가지고 공항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공업계에서는 여행객들을 폴리티컬 풋볼로 삼지 말아달라, 정치적 불모지로 이렇게 삼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강하게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뭐 계속 이렇게 또 싸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할 게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게 언제 또 끊길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리지. 지금 이 TSA 프리체크는 이 정상 운영이 되고 있긴 있는데, 글로벌 엔트리 서비스는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엔트리가 만약에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글로벌 엔트리거든요. 그게 이제 없다고 하면은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좀 이제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게 더 LA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 LA시에서 이 노숙자 RV 같은 것들을 강제 폐기를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또 막았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LA 상급 법원은 LA시가 길거리에 방치가 되어 있거나 이제 노숙자들이 거주를 이렇게 하고 있는 오래된 RV를 견인을 하고 파괴를 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치우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판결의 핵심 이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법이 $4,000 이하의 가치를 가진 RV를 경매 없이 바로 폐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LA 카운티나 뭐 알라메다 카운티 정부에 부여를 했지만, 그런데 LA시 정부에는 부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나 알라메다 카운티 정부에는 이게 되나봐요. 권한이 있나봐요.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LA시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LA 카운티 안에 있는 LA시를 포함으로 해가지고 88개 도시가 있는데, 법정상 LA 카운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LA 시정부 마음대로 대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에서 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LA 카운티 그리고 알라메다 카운티에서만 그러니까 카운티 요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시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반 논란도 많이 있다라고 하네요. 이제 노숙자를 옹호를 하는 그런 이제 단체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자산 파괴에 우리가 승리를 했다라고 이제 환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RV가 노숙인들에게는 유일한 집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부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LA시 당국은 공공보건과 그리고 안전을 위협을 하는 방치된 차량을 치우지 못하게 막는 활동가들의 소송에 실망했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고장이 난 RV가 범죄에 온상이 되거나 오물을 무단 투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이해가 되기는 되죠.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알비들이 있어가지고 막 오물들이 막 거기서 나오고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막 마약하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제 노숙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내 유일한 집인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야, 이 노숙자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LA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법안을 처음 만든 마크 곤잘레스 이제 주 하원 의원은 LA 카운티 내에 있는 88개의 모든 시가 폐차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법안을 추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LA시 당국에서는 노후된 알비를 강제 철거를 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LA 뭐 해가지고 뭐 이게 서든 캘리포니아는 노숙자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엑소스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팟을 다시 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니 왜 또 다시 아이팟을 사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여기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또 보면은 이 스마트폰의 피로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 젠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팟 구매 열풍이 지금 이렇게 또 불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을 너무나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번아웃으로부터 이제 탈출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아이팟을 지금 이렇게 또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팟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단일 목적의 기기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팟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음악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그 단순한 목적만 가지고 있다.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이렇게 또 듣는다고 하면은 끊임없이 알림이 오고,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가 이제 계속 이제 유혹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팟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직 음악 감상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함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개의 알림 없이 산책을 하면서 음악만 집중을 하고 싶어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디지털 디톡스를 하고 싶다. 이 스마트폰에 너무 지쳐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음악에만 이렇게 또 집중을 하면서 알림이 이렇게 또 안 뜬다고 하면은 뇌가 다시 새 것으로 되는 그런 기분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용자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과거에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에 집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팟은 굉장히 느리지만 덜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절을 상징을 하는 그런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아이팟을 많이 이렇게 또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에 저기 아이팟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쓰기는 쓰는데,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가려고 하면은 귀찮죠. 굉장히 귀찮고. 그러면서 또 이제 불편함의 그런 미학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스트리밍 앱이 추천해주는 음악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또 듣는 대신에 내가 직접 음악 파일을 고르고 그리고 아이팟에 옮기는 수고스러운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에서 이제 의미를 이렇게 또 찾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 알고리즘을 거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불편함에 미학이 있다. 이 아이팟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하면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금지가 된 그런 학교들에서 음악을 듣기 위해 가지고 아이팟을 이렇게 또 쓰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2024년도 대비해가지고 2025년도에는 이베이에서 아이팟 클래식 검색량이 25%가 이제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팟 나노는 20% 급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고 시장에서 이 아이팟 클래식은 $100 선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다시 아이팟을 꺼내서 사용을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이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붐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농장가에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것들은 누구를 베네핏을 하는가, 누구한테 이득이 가는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떠한 예를 이렇게 또 들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시건주에 인접한 인디애나주 뉴 칼라일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아마존의 AWS, 이 아마존의 클라우딩 서비스죠. 이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다고 하네요. 초대형 데이터 센터가 여기에 이렇게 또 지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원래는 농지였다고 하거든요. 팜랜드였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또 생기면서 지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는지 본다고 하면은, 농지에 11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아마존 AI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또 세워졌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디애나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였다. 최대 규모의 투자이면서 프로젝트 레이니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보면은 1200에이커에 달한다.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1200에이커, 대략 한 147만 평이다 라고 합니다. 이 대지에 이제 건설이 이렇게 또 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컴퓨팅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투자를 한 이 AI 기업인 엔트로픽이 자신의 AI 모델도 여기에 이제 구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운영하는데 이 시설을 이렇게 또 이용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만들기 위해 가지고 아마존이 자체 제작을 한 트레니엄 2라고 하는 무슨 AI 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칩이 대거 투입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하네요. 투입이 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짓고 있나 봐요. 110억 달러 규모 AI 데이터 센터. 야,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주지사는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에 엄청난 낙수 효과를 가져다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장담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리플 에펙트를 이렇게 또 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이 엄청나게 되고 세수 증자가 엄청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전력 소모가 이루어진다. 전력을 엄청나게 뽑아 쓴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 AI 칩들을 돌리기 위해서 이 GPU 칩들 같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돌리기 위해 가지고 전기를 너무나 많이 먹는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 AI 데이터 센터가 이제 모두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2.2 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끌어다 쓸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십만 가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이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평화로운 농경지가 이러한 거대 산업 단지로 이제 변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좀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낙수 효과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 파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기를 이렇게 또 많이 쓰면은 전기료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 데이터 센터는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더욱더 많이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게 또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를 많이 먹는 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AI 칩도 빨리빨리 이 전력을 덜 먹는 칩으로 빨리 발전을 이렇게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동부가 블리자드 경보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 이 눈 폭풍 경고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2016년 기록적인 폭설 이후에 가장 강력한 폭풍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뉴욕시 전체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블리자드 워닝이 지금 내려진 상태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란 맘담이 이제 시장은 시민들한테 웬만하면 나오지 말아라, 외출 자제를 강력히 권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괜히 나왔다가 이제 사고 나고 그러면은 큰일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제
집에서 수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맘다니 시장은 내일 월요일에는 모든 공립학교 건물은 폐쇄를 하고 원격으로 수업을 이렇게 전환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주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수업 일수 180일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예전같이 완전히 이제 휴교를 하는 대신에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전환을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크롬북 같은 걸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아마도 엄청나게 강력한 돌폭풍이 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예상 적설량은 이제 뉴욕시나 뭐 대도시 지역에는 12인치에서 18인치 정도의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롱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18인치에서 24인치 엄청나게 지금 눈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오늘 오후부터 이제 눈이 거세질 것이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밤에 시간당 1인치에서 2인치 정도로 엄청나게 쏟아질 그런 전망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해안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속 50마일에서 60마일에 더 세졌습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이제 눈까지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와이드아웃이 될 것이다.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대규모 정정도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네요.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난로 같은 거 꼭 집에다가 구비를 해둬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이 동부는 이게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겨울이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진짜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밖에도 이렇게 또 못 나가는 이런 블리자드까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게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일요일 저녁 6시 이후에 모든 공연은 취소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낮에는 이제 공연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 6시 이후에는 이제 눈이 많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연을 취소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눈이 이렇게 또 많이 내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을 위해 가지고 이 길거리에 이제 또 이제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그런 차들을 견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하고 이제 월요일 사이에 이미 벌써 2,5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금 벌써 취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동부에 계신 분들은 동북부 이렇게 또 뉴욕 뭐 근처 뭐 보스턴에도 이렇게 또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또 계신 분들은 정말 이번 블리자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부는 이렇게 좀 겨울에 너무 춥다 보니까 난방비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도 이제 동부에 이렇게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 달에 뭐 수백, 500달러, 뭐 600달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뭐 많게는 800달러까지 나온 적도 있다고 하고, 계속 이제 난로를 틀어야 되니까 너무 춥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춥지 않습니까? 뭐 꽝꽝 얼어버리다 보니까 좀 동부에 사는 데 있어서 그게 또 이제 가장 좀 불편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캘리포니아는 여름에 또 더워 죽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 거의 틀지 않지만, 만약에 에어컨 트는 사람도 있거든요. 에어컨을 좀 어느 정도 틀어놓고 여름에 집에서 이렇게 또 살면은 전기료가 막 600달러, 700달러 나온대요, 한 달에.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 날씨 때문에 이런 거가 좀 이제 뭐 동부나 서부나 이런 문제가 이렇게 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반된 그런 문제이기는 문제이지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레이크 타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레이크 타워 이제 지역에서 이번에 뭐 아벨란체 이렇게 또 눈사태 이렇게 또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이번 이제 겨울 시즌 이렇게 또 해가지고 레이크 타워에서 사망한 분들의 수가 기록적이다라고 합니다. 기록적이고 이제 비극적이다라고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그 눈사태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고의 사고로도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겨울 시즌에만 이 레이크 타워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지금까지 최소 15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우선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눈사태, 캐슬 픽에 이제 눈사태가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캘리포니아 역대 최악의 참사였다라고 하네요.
2월 17일 화요일에 트레키라고 하는 이 북쪽 캐슬 피크 지역에서 거대한 눈사태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해가지고 가이드 투어 중이었던 15명 중에 9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생자분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출신의 어머니 6명이 사망을 이렇게 또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이드 3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며칠 동안의 블리저드 직후에 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기상 당국의 높은 눈사태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어가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너무 강행을 이렇게 뗐다라는 그런 소리죠. 여기서 이제 9분이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헤블리 리조트에서도 이제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2월 20일에 헤블리 리조트에서 이제 2건의 사망 사고가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스키 리조트에서 어떠한 트레일에서 33세 남성이 스키 타다가 사고를 이렇게 당해가지고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트레일에서 58세 남성이 스키를 이렇게 타고 있는 도중에 메디컬 이머전시로 이제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이제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노스스타 리조트 사고도 이렇게 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월 한 달 동안에 이 리조트에서만 이제 3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라고 하네요. 21살짜리 이제 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호세 이제 주립대 졸업생이자 이제 리조트 직원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난 목요일에 나무 주변에 깊은 눈 구덩이에 이렇게 또 빠졌다고 하네요. 추리웰에 이렇게 또 빠져가지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다. 여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디 걸어가다가 이제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또 사고를 이렇게 또 당했고, 그리고 또 어떤 53세 이 남성은 다른 스키를 이렇게 또 타다가 다른 스키어랑 충돌을 해가지고 사망을 했다. 스키 타는 것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스 켄 워시 이 26살 이 남자도 이제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 타다가 이제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올해 들어서만 이 레이크타워에서 좀 이제 많은 사망자가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됐다고 하네요. 정말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로이터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린랜드 오랜만에 또 이제 그린랜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린랜드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을 이렇게 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에다가 그 병원선 있지 않습니까? 병원선을 파견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그린랜드 정부에서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다라고 하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지사랑 이렇게 또 협력을 해가지고 그린랜드에다가 병원선을 보낼 계획이다라고 자신의 추루스 소셜에다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추루스 소셜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마 자신의 사업을 계속해가지고 더 내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이제 병원선을 이제 파견을 하려고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그린랜드 수도의 인근 해역에 있었던 미국 잠수함에서 응급 환자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해가지고 후송된 그 사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떤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그린랜드에서는 no thanks라고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 그린랜드 총리는 나와가지고 제안은 잘 알겠지만 그런데 no thanks라고 사양하겠다라고 공식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no thanks라고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했냐면은, 그린랜드는 이미 시민들에게 치료비가 무료이다. 그러한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랜드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 병원선 같은 거 안 보내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총리는 소셜 미디어에 돌발적인 그런 발언을 하기보다 우리한테 직접 대화하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 가지고 일침도 가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추루스 소셜에다가 그냥 자신의 인기를 위해 가지고, 그리고 추루스 소셜을 더 많이 사람들을 이제 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비즈니스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렇게 대놓고 추루스 소셜에다가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정부랑 그냥 직접 대화를 해라라고 이 그린랜드 총리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린랜드를 이제 매입을 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덴마크나 그린랜드에서는 외교적인 마찰을 미국이랑 계속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번 달 같은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덴마크, 그린랜드, 뭐 미국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린랜드 영토 위협으로 촉발이 된 나토 내에서의 긴장을 완화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외교적인 그런 대화를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출스 소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하려면은 우리랑 직접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외계인 이 에얼리언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계인 그 파일을 이제 다 공개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이 뉴스가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미국의 음모론이 열풍을 이렇게 또 불고 있다라고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 사람들이 외계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수십 년간 이 호기심을 이렇게 또 건드려 왔었던 이 UFO 관련 기밀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해제를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대중적인 관심을 지금 이렇게 또 받고 있다. 에얼리언 파일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와 이제 관련이 된 그런 이제 기관에서 외계 생명체 그리고 뭐 UFO, 뭐 UAP 이런 관련 기록을 찾아가지고 공개를 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왜 이렇게 또 나왔냐면은 왜냐하면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이렇게 따는데 뭐 빨리빨리 대답을 하는 그런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에얼리언은 진짜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진짜다라고 외계인 is real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가 이제 후폭풍을 이렇게 또 맞았죠. 야, 뭐 오바마 대통령 전에 대통령 하고 있었을 때 외계인 파일 본 게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 다음날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나는 대통령 시절에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을 하기에 이 우주는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지구 같은 그런 행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그렇게 해명을 했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라고 비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에얼리언 파일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뭐 에얼리언 파일뿐만이 아니라 존 F 케네디 대통령 이제 암살 사건 파일도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기밀 문서를 이제 해제를 했다고 하고 로버트 케네디 암살 사건도 이제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 킹 암살 관련 기밀 문서들도 다 해제를 이렇게 또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에얼리언 기밀 문서도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왜 미국인들은 이러한 음모론에 열광을 이렇게 또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를 하거나 파기를 해온 그런 역사가 길기 때문에 대중이 진짜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모론 같은 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미국 서민의 56% 정도가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47%는 외계인이 이미 지구를 방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근데 거의 절반 정도가 외계인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구에 외계인이 왔다 갔을 것으로 지금 믿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는 믿고 있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구랑 비슷한 그런 행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저도 이제 보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지구에 왔다 갔다라는 것은 그거는 저는
안 믿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또 엄청난 뭐 고도로 이제 발달한 기술을 가진 그런 문명은 아직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학자 뭐 조셉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음모론은 어지러운 세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믿음 체계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불안한 그런 세상에서 이해를 하기 위한 그 도구로 음모론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믿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모든 것들을 다 확고한 답을 우리들이 얻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음모론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한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음모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권력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를 의심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모론을 활용을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뭐 이러한 음모론 열풍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어가지고 에얼리언 그 파일이 조만간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지구에 에얼리언이 있다네 말다네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버스 모기지, 홈 에퀴리 론 아니면은 HELOC, 이 주택 자산을 활용을 하는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주택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에퀴리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뺀 그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산이 이렇게 또 있는데, 집의 가치를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한 그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기사에서 잘 이제 설명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상품 모두 다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빌리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출보다는 이자율이 낮기는 낮다. 하지만 제때 이 대출을 갚지 못한다고 하면은 압류 위험이 있다. 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홈 에퀴리 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특징은 한꺼번에 럼썸 머니, 목돈을 꺼낼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퀴리 론을 자신이 뭐 100만 달러짜리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자산 가치 그 에퀴리가 뭐 한 30만 달러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30만 달러를 한꺼번에 빼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세컨 론이 되는 것입니다. 세컨 론이 이렇게 또 돼가지고 그 에퀴리 론을 이제 럼썸 머니로 목돈을 이렇게 또 뽑아 쓸 수가 있다. 하지만 매달 고정된 금액을 5년에서 30년간 이제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이다. 세컨론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 에퀴리론을 이제 뽑아서 쓰는 경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집 수리할 때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채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뭐 크레딧 카드랑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있었을 때 부채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뭐 학자금 같은 거 이제 큰 돈이 이렇게 또 필요할 때 이렇게 또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HELOC, 요 주택담보 신용 한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신용카드처럼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꺼내 쓰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처음 10년간은 인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10년이래요. 처음 10년간은 이자만 내고 쓰다가, 그리고 그 이후 20년간은 상환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이제 원리금을 이렇게 또 갚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의 장점은 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다. 쓰는 데 있어서 유연하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적합한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얼마나 필요한지 모를 때 이게 쓰기가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수년간 조금씩 자금이 필요할 때 이거 쓰는 거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한테 적합한 것이다라고 하네요. 55세 이상 아니면은 62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한 상품이다. 라고 합니다.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매달 생활비를 받거나 목돈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집에 사는 동안에는 상환 의무가 없다. 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에퀴리를 계속 뽑아 쓰면서 상환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상환을 할 때에는 집을 팔 때, 아니면은 이사를 할 때, 아니면은 소유주가 사망을 했었을 때에 대출금을 이렇게 또 갚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은퇴 후에 정기적인 생활비가 부족한 시니어들한테는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이렇게 한 다음부터 강세장, 이 주식시장이 계속 이제 강세장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주식 강세장을 끝낼 그 의회의 범위는 바로 연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있어서 이렇게 또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트럼프 불마켓이라고 이렇게 또 불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 이렇게 또 취임을 한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 라고 합니다. 뭐 S&P 500, 뭐 나스닥 계속해가지고 강력한 랠리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미국 주식시장이 잘 오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관련이 된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이렇게 또 받고 있고, 그리고 투자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기술주들이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도 이제 계속 이제 투자가 이렇게 또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좀 위기가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하네요. 심각한 내부 분열이 지금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연준의 예측 불가능성이다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5차례 연준 회의에서 FOMC에서 단 한 번도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심지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도 이제 정반대 의견을 이렇게 또 동시에 나오는 등 사상 초유의 분열을 지금 연준에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이번 연도 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서 케빈 워시가 지금 후임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케빈 워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준의 자산 매각을 강력히 주장을 하는 그런 인물이다. 양적 긴축을 강력히 주장을 이렇게 또 하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출 금리와 모기지 금리를 상승을 시켜가지고 부동산 시장과 증시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을 지금 뽑기는 뽑았는데, 지금 후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이 주장을 하는 게 긴축을 주장을 하는, 양적 긴축을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불안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결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락장은 짧지만 상승장은 길다. 항상 그랬다라고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베어 마켓은 평균적으로 286일 동안 지속이 되기는 되는데, 그런데 강세장 불마켓은 평균적으로 1011일 동안 지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으로 인한 단기 충격은 있을 수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결국 매수의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요번에 어쩌면은 살짝 좀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어제도 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또 이제 많이 주식 같은 거 이렇게 또 기술주 뭐 애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현금을 또 많이 쌓아두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